그 꿈 분석 사망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그 펄스의 이제 기호학을 중심으로 했지만 약간 다른 점도 있고 거의 그러는 이제 펄스 개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호라고 했을 때 너무 방대해서 이제 주체라는 말로 좀 좁혀봤는데 사실은 꿈을 보면은 주체를 대신하는 사물도 나타나기 때문에 기호가 더 맞아요. 맞는데 이제 기호 개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주체로 바꿨는데 여전히 또 주체로 했을 때 혼란성이 또 있더라는 거죠. 너무 또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주체 그 영역을 좀 넓게 봐라. 그래서 이제 주체가 향하고 있는 게 이제 대상이죠. 파트너죠. 일종의 짝인 거죠. 주체와 대상은 짝인 거예요. 하나의. 대상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 대상이 아니죠. 특별히 무슨 뭐 엄마와 아기 관계도 아니고 이 대상은 그야말로 펄스 개념으로 목표인 거예요. 목적. 응? 하나의. 영어의 그 object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목표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object예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 사이에 이제 그 해석체가 있는데 이 해석체가 주체와 대상을 이어주는 이제 어떤 매체 역할을 한다고 펄스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는 중간자다. 이 중간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체는 주로 이제 꿈에서 보면은 어떤 꿈자라 그러죠. 꿈자에 관련된 자신에 관련된 꿈이 대부분이에요. 한 7, 80%가. 그리고 대상과 막 활발한 관계를 맺는 꿈이 별로 없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그 일항에서 거의 머물러 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투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부분 그 꿈자 자신하고 관련된 꿈을 보면 대부분 꿈자가 투사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사됐다는 것은 꿈자가 외부로 어떤 외부 대상에 그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인 거예요. 어떤 과대하는 어떤 팽창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안으로 이미지를 내사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꿈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성적인 꿈이에요. 그 셀프 리플렉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이미지가 밖으로 나간 투사된 것을 외제하라 그랬고 A 플러스라고 내가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내사한 것을 자기 안으로 축소시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을 A 마이너스. 그리고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A로 했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의 개념이 뭘까요?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체는 행위자죠. 맨 밑에 보세요. 그죠? 행위자가 아마 주체의 맨 그 첫 번째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체를 좀 더 넓혀 보면은 뭐냐면 에너지의 발원지예요. 에너지는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어디서부터 흘러가느냐. 즉 에너지의 시발점이라는 거죠.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기호의 개념인 거예요. 기호도 하나의 가능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태가 기호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거 이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시작되는 점이죠.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의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주체로 봐라. 자, 우리가 그 주체의 개념을 내가 좀 풀어놨습니다. 왜 이 작업이 필요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행위자, 반응자 가지고는 풀리지 않아요. 꿈은 절대. 그 향하는 종착지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대상 두 번째 대상을 보면 A와 B가 만나면 A, B 플러스로 내가 표현을 했어요. 그죠? 양이 불어나요. 단순히. 그리고 A, B 마이너스로 된 거는 질적인 관계가 될 때는요.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양보를 해서 그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자기의 욕심을 줄이면서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A, B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A, B가 뭐냐?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응?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역동적 관계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만나면 첫째 양쪽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발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동적인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겠다. 그러면 대상이 뭐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자인 거예요. 행위자에 대한 대응자죠. 응답자. 응? 대상은. 그러면은 주체가 에너지의 근원이라면 대상은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제 대상이 될 테고, 주체가 의미가 시작되는 거라면 대상은 의미가 생성되는 거죠. 이제 주체가 의미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면 의미가 탄생되는 지점이 이제 그게 이제 대상이 될 테고, 그다음에 출발점의 주체라면 대상은 목적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눠봤어요. 그러면 주체와 이제 대상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중간자인데 이것은 세 개, 이 중간자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체와 대상 사이에 영역이 발생해요. 딱 만나면, 두 개가 만나면. 이것은 중간 영역인 거죠. 그럼 중간 영역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응? 오늘 꿈에서 여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 주체와 대상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배경이 되는 상황만 들린 거죠. 중간 영역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체와 대상이 이제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출현하지 않는 배경인 거예요. 어쩌면은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체와 대상이 만나서 생기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이미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중간 영역은. 지금 재밌죠? 굉장히 이 중간 영역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내와 만나기 전에 이 세계가 존재해요. 세상이. 그 중간 영역이죠. 우주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미 있는 중간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데 두 주체와 대상이 만나면서 생기는 중간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에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만나서 공유되는 부분이 있죠. 둘을 커버하는 이제 공유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만났는데 그 둘을 넘어서면서 둘을 주관하는 초월적인 영역이 있어요. 세 가지로 구별을 볼 필요가 있다. 응? 하나의 배경이 있고, 공유점이 있고,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연금술에서 메르쿠리수가 원진료로 작용을 하잖아요. 이것은 원재료면서 배경도 되고 공유도 되고 넘어서 있어요. 지금 내가 이번에 이제 융합의 신비에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발표하는 사람도 하겠지만 이제 내가 그걸 정리하면서 해놨던 건데, 그 메르쿠리우스가 바로 그런 중간 영역을 차지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처음에 중간 영역이 생기면 그 다음에 중간 수단이 발생해버려요. 처음에 영역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어주는 매체가 생긴다는 거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애가 생기듯이 이제 애가 이제 생기는 것은 이제 중간 산물이긴 하지만 그 애는 또 중간 매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르쿠리우스라든가 유황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소금 이런 것은 중간 매체인 거예요. 근데 메르쿠리우스는 중간 영역도 되고 원재료로서 또 두 개를 맺어주는 중간 수단도 돼요. 메르쿠리우스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 개가 만나면 뭔가 파생을 하죠. 이 철학자의 돌이 생기는 거죠. 법칙, 의미가 파생되는 거죠. 라피스, 철학자의 돌, 호문쿨루스, 그 다음에 중간 산물로서 메르쿠리우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잘 몰랐던 게 메르쿠리우스가 원재료라든가 중간을 이어주는 매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중간 산물로는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융은 중간 산물 라피스의 동일어로 메르쿠리우스가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 메르쿠리우스라는 개념이 그 우리가 말하는 중간 영역을 설명해 주는 좋은 연금술적인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구별을 한다면 중간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수단이 있고, 중간 산물이 있고, 또 하나는 과도기 있고. 이제 위니캇이 얘기하는 중간 대상은 사실은 과도기 대상이에요. Transitional Object. 이 사람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발전적인 과정이죠. 발전 과정에 있는 중간 과정을 얘기해서 위니캇은. 그래서 과도기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맞다. 위니캇 사상은. 그러면서 이 꿈 분석 사망이 꿈에 나타나는 주체와 대상과 그 다음에 중간자, 중간 영역을 구별하면 이제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대단히 아마 유용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